종로에 있는 유명 관광지 앞. 여기 경복궁 공연을 보고 있는 금발의 한 외국인 여성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여기저기 말을 걸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이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보입니다. 그녀는 쪽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관광지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레아 도슈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스위스 학교는 취리히에서도 명문학교에 속해 급여도 좋고 근무 여건도 최상인데요. 그런데 며칠 전 학생들의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느 스위스의 학교들처럼 당연히 수학여행지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으로 결정될 줄 알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솔직히 한국이 수학여행지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전하지도 않은 아시아의 후진국 한국에 우리 학생들이 간다는 게 많이 걱정스럽더군요. 그래서 더욱더 왜 한국이 수학여행지로 결정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에 배울 점이 있어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었을 텐데요. 동료 교사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묻자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사 루나의 말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치안도 좋고 부자 나라인데다가 한국인들이 워낙 근면성실하고 시민의식이 좋아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들만 늘어놓았더군요.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루나가 저를 놀려먹으려는 줄만 알고 더더욱 한국이라는 나라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는 게 탐탁치 않았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교시에 수업에 들어가자 학생들이 드디어 꿈만 꿔왔던 한국에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면서 블랙핑크라는 한국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교실 뒤에서 춤까지 따라 추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가는 게 영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으로 수학여행지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곧바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당연히 공항까지 걸어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인천공항에는 비행기에서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최신식 전기버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기버스 안에는 영어, 독일어, 불어, 스위스어 등 다양한 유럽 언어로 인천공항의 우수함을 소개하는 인공지능 안내음성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공항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까지 태워다줄 마땅한 운송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항까지 마냥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 스위스로 여행을 오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낙후된 공항이 있을 수 있냐며 투덜거리며 저희 스위스를 얕잡아 보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으로 가는 전기버스 안에는 디지털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한국의 유명 관광지에 대해 직접 찾아볼 수도 있었고 좌석마다 히터가 설치되어 있어 공항까지 따뜻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더군요. 제가 통솔하고 있는 제 담당 학생들도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멋진 디지털 시스템이 있냐면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오게 된 건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면서 해맑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공항이 미래도시에 나오는 한 장면 같다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천공항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학생들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때마침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을 가이드하기로 해준 여행사 직원 지니 씨도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지니 씨가 도착하기 무섭게 한 학생이 뒤에서 아악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른 한국인이 저희 학생의 가방을 훔쳐갔다거나 지갑을 훔쳐갔다거나 하는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야 말았구나라고 생각하며 뒤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학생이 너무 신이 나서 뛰어오다 넘어져 오른쪽 팔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병원에 한 번 가려면 예약을 잡은 후 최소 2주일은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 일반 서민들은 아파도 고통을 참아가며 견딜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처럼 제대로 된 병원 시설이 있을 리가 없으니 이 학생에게 여기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니 씨는 침착한 태도로 자길 따라오라고 손짓하면서 다친 학생을 부축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동료 교사에게 연락해
나머지 학생들을 대신 통솔해줄 것을 부탁해놓고 다친 학생이 괜찮은지 살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늘 처음 본 여행사 직원 지니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진 않았지만 실제로 지니 씨를 따라가 보니 제 눈앞엔 충격적인 팻말이 적혀 있더군요. 인천공항 병원 내부에는 다치거나 아픈 공항 이용객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과 의료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정말이지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위스에는 공항병원은커녕 약국조차도 없고 만약 공항에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구급차가 오기까지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스위스에서는 공항까지 구급차가 오기라도 하면 그 비용까지 모두 청구했기 때문에 제한달 월급쯤은 거뜬하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었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건 한국에서는 이 모든 의료센터가 공항 내에 바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곧이어 저는 지니 씨를 따라가면서 학생이 너무 아픈 것 같으니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진료까지 몇 주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토로했는데요. 놀랍게도 지니 씨는 10분만 기다리며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희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이제 학생이 진료를 볼 차례라며 손짓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렸을까? 학생이 진료실에서 간단한 깁스를 하고 나오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며 태어나서 이렇게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본 건 처음이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면 바로 한국일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니 씨는 비용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해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스위스에서는 한 번 진료를 받으면 30만 원은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지니 씨가 대신 내줄 수 있는지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청구된 비용을 보니 저는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실제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비용인 30만 원의 반의 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의 편리한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에 한번 놀랐고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비용을 선뜻 내주며 호의를 베풀어준 지니 씨의 배려심과 따뜻함에 다시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 병원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에서부터 공항까지 이런 인프라는 전 세계의 그 어떤 선진국가에서도 보기 어려운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숨쉬듯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진짜 부자 나라가 있다면 스위스가 아니라 바로 한국일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진료가 끝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해 저와 제가 담당하는 학생 그리고 지니 씨 이렇게 셋은 다른 학생들이 모여있는 종로로 향했는데요. 스위스에서는 택시를 핸드폰에 깔려져 있는 어플 하나로 잡는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국에서처럼 이런 첨단 디지털 어플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선 길거리에서 택시를 타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택시가 잡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며 종로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후 휴대폰 지도를 찾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려는 순간 저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는지 분명 배터리는 전부 충전해둔 상태였는데 켜지지도 않고 오작동하고 있는 기계음 소리만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해 스마트폰을 때려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미동도 없고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니 씨는 택시 기사분에게 한국어로 뭐라 이야기하더니 아직 종로도 다 오지 않았는데 택시가 종로 한복판에 정차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니 씨는 스마트폰 번역기로 내리라는 말을 보여주었고 저와 옆에 앉아있던 학생은 시선을 돌려 도착한 곳을 보고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번화가인 길거리 한복판에 전자제품 매장의 문이 아주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보안요원이나 경비원은 뒷공무니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매장의 문이 이렇게 열려있기라도 범죄 조직이나 도둑들이 들어와서 전부 훔쳐가버리고도 말았을 텐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누구 하나 훔칠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지니 씨를 보니 여기서 핸드폰을 고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제 핸드폰을 수리 직원에게 보여주라는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스위스에서는 당일 휴대폰 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정확하게 수리해주는 매장이 얼마 없기 때문에 휴대폰이 고장나기라도 하면 시내까지 한참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에서는 길거리 한복판에도 전자제품 매장이 떡하니 있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휴대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맡기고 잠시 매장 주변을 둘러보자
저는 스위스보다 더 비싼 고가의 전자제품으로 가득한 한국의 매장을 보고 진짜 후진국은 한국이 아니라 스위스였다는 생각에 한국을 우습게 여기고 가난한 나라로 생각했던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더군요. 저희는 경복궁으로 향했고 거기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화장은 수수하게 아름답고 패션 센스도 마치 스위스의 모델과도 같았는데 특히 제 또래의 한국인 남자들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깔끔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국가 시민인 느낌이 나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건 경복궁의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특별 행사라며 개최한 공연은 웅장하면서도 선율이 아름다웠으며 스위스의 전통음악이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고 저 또한 제 고향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박자와 멜로디였습니다. 저희 스위스 학교 학생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저에게 북과 소고를 치며 풍물놀이나 사물놀이 동아리를 학교에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전부 메모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진짜 선진화된 천국 같은 도시가 있다면 바로 한국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그 후 약 6일 동안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을 즐기는 것을 도와준 후 다시 스위스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제 모국어인 스위스어와 불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로 커리어를 변경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이제는 비자와 한국 학교 원어민 강사 일자리를 알아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잘나가는 선진국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한국의 역동적인 도시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탐험하며 한국 요리와 전통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싶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천국 같은 나라 한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가난한 나라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낙후된 스위스에 계속 살았을 텐데 좋은 계기로 한국이라는 선진화된 나라를 알게 되어 오늘도 한국인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공부해보니 제가 겪었던 모든 편리한 한국 인프라는 한국의 경제성장, 교육 수준 향상, 문화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더군요. 실제로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서 글로벌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더군요.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자제품을 비롯해 여러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여성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감탄하게 된 스위스 여성의 글이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빛나는 한국이었습니다.